안녕하세요. 건강 채널입니다. 오늘은 노인들의 저탄수화물 식단과 등산이 어떻게 서로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최적의 에너지원 활용법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신체는 에너지 관리가 조금 달라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운동을 하는지가 특히 더 중요해집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 두 가지 요소를 어떻게 잘 결합할 수 있는지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저탄수화물 식단이 무엇인지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저탄수화물 식단은 쉽게 말해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대신 지방과 단백질을 더 많이 섭취하는 방식의 식단입니다. 이 식단은 체지방을 줄이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특히 노인들에게 유익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인슐린 민감성이 떨어져 당뇨나 대사질환에 걸릴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혈당 조절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저탄수화물 식단이 노인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우선 탄수화물이 적을수록 체내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아서 당뇨병이나 비만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탄수화물 대신 지방을 연료로 사용하게 되면 체내에 저장된 지방을 효율적으로 태울 수 있게 되죠. 그렇다면 등산과 저탄수화물 식단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등산은 유산소 운동이면서 동시에 근력과 균형감을 길러주는 운동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감소하고 균형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여기서 저탄수화물 식단이 등산과 맞물리면 어떤 이점이 생길까요? 보통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면 초기에는 몸이 적응하는 과정에서 피로감을 느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지방 연소 모드에 적응하게 됩니다. 등산처럼 장시간 지속되는 운동에서는 지방이 더 효율적인 연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은 탄수화물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저탄수화물 식단을 장기간 유지하면 몸은 자연스럽게 지방을 에너지로 태워 더욱 오래 운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저탄수화물 식단은 체내 염증 수치를 줄여주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내 염증 반응이 증가하면서 만성 염증성 질환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이때 저탄수화물 식단이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탄수화물,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이로 인해 염증 반응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저탄수화물 식단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이러한 염증 반응을 억제하죠. 이로 인해 등산 같은 격렬한 운동 후에도 빠른 회복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근육 통증이나 피로감을 덜 느끼게 되면 운동 지속력이 향상되고 부상 위험도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적응 기간입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에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처음에는 힘이 없고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지만 이 과정을 거쳐야만 신체가 지방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바로 케톤입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을 계속하다 보면 체내에서 케톤이라는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 케톤이 바로 두뇌와 근육의 에너지원으로 작용합니다. 케톤은 특히 등산과 같은 장시간 운동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탄수화물의 경우는 운동 초기에만 빠르게 연소되지만 케톤은 지속적인 에너지를 공급해주기 때문이죠. 또한 등산을 자주 하시는 노인분들에게는 체중 관리도 중요한 이슈일 텐데요. 저탄수화물 식단은 자연스럽게 체중 감량을 도와줍니다. 보통 고지방, 고단백 식단을 유지하면 포만감을 오래 느끼게 되어 식사량을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체중을 관리함으로써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고 등산 중 부상 위험도 크게 줄일 수 있겠죠. 많은 노인들이 무릎이나 허리 문제로 인해 등산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탄수화물 식단과 함께 꾸준한 운동을 하면 이런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전해질 보충입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을 유지하면 체내에서 수분과 함께 전해질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전해질은 우리의 신체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같은 전해질이 부족하면 근육 경련이나 피로감을 더 자주 느낄 수 있습니다. 등산과 같은 격렬한 운동을 할 때는 이러한 전해질을 충분히 보충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물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전해질 음료나 미네랄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탄수화물 식단을 유지하면서도
체내 균형을 맞추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탄수화물 식단은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을 유지하면 세포 손상을 줄이고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특히 등산은 자연 속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신 건강에도 큰 이점이 있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동시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저탄수화물 식단과 등산이 함께 결합되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꾸준한 운동은 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마지막으로 저탄수화물 식단을 시작하기 전에는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식단이 적합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만성 질환이 있거나 특정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전문가와 상담 후 식단을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산과 저탄수화물 식단을 병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천히 시작하고 신체가 새로운 식단과 운동 방식에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 성공의 열쇠입니다. 오늘은 노인분들을 위한 저탄수화물 식단과 등산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